정년퇴직을 한 지 벌써 2년째가 되어 가는군요. 저는 김만복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딱히 갈 곳이 없다는 게 서글픕니다. 거실 소파는 제 전용석이 되었고, 리모컨은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죠. TV 속 드라마 소리는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아침 식사를 끝내면 저는 다시 소파에 눕습니다.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다가왔어요. 소파랑 아주 한 몸이 되실 작정이에요? 좀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와요. 아내는 잔소리를 쏟아냈지만 저는 못 들은 척 눈을 감았답니다. 저희 부부 사이는 늘 답답하고 서늘했죠. 오후에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정부에서 온 기초연금 안내문이 있더군요. 금액을 봤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우리 부부 살림살이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아요. 한때는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연금에 의존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죠. 자존심이 바닥을 쳤답니다. 어느 날 TV에서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를 보았어요. 환하게 웃는 사장님 모습에 가슴이 울렸죠. 나라고 왜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전 잊었던 열정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빛이 갑자기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바로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레시피 노트를 펼쳤죠. 가장 자신 있는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레 맛보라고 내밀었죠. 아내는 슬쩍 미소를 띠며 맛은 옛날 그대로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업 계획을 이야기하자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나이에 무슨 창업이야? 그냥 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내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밤늦도록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 판매 자료를 서툰 손으로 찾아봤어요. 생소한 용어들 앞에서 머리가 아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키트, 스마트 스토어, 최저가 검색, 이런 단어들을 100번 넘게 검색했죠. 저는 제 사업 계획서를 밤새도록 썼습니다. 한 달을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조그만 공간을 임대했어요. 드디어 조리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설렘을 안고 잠들었답니다. 저는 만복인의 국밥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바로 닥쳤습니다. 온라인 배달 앱 입점부터가 복잡했어요. 스마트폰의 작은 글씨와 수많은 인증 절차가 저를 괴롭혔죠. 배달 앱에 제 가게 사진을 올리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어요. 사진이 자꾸 규격에 안 맞는다며 반려되었죠. 서류를 몇 번이나 잘못 올려 반려당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로그인 비밀번호를 까먹는 건 일상 다반사였죠. 결제 시스템 설정에서는 오류가 계속 발생했어요. 젊은 매니저가 와서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하나도 이해 못했죠. 매니저가 돌아가면 다시 처음부터 막막했어요. 어제 배운 것이 오늘은 또 새로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지만 포장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밀키트 포장용 실링 기계가 너무 다루기 어려웠어요. 적정 온도를 맞추지 못해 국물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기계에 눌린 플라스틱이 녹아내릴 때도 있었죠. 손에는 뜨거운 김에 데인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저는 포장하는 데만 1시간 이상을 허비했어요. 첫 리뷰는 부정적이었어요. 맛은 좋은데 포장이 엉망이고 배달이 늦다. 그 한 줄이 저를 너무 아프게 했답니다. 인근의 트렌디한 젊은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들은 사진 한 장, 문구 하나까지 완벽했어요. 화려한 SNS 마케팅과 세련된 포장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저의 옛날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생각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세무서에서 세금 관련 안내문이 왔어요.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 용어들의 눈앞이 캄캄했죠. 매입 자료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 뭘 입력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세무서 직원은 친절했지만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저는 결국 세무처리 대신 국밥 끓이는 일만 붙잡았어요. 이러다 세금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죠. 아내가 다시 포기를 권유했지만요. 저는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소파로 돌아갈 수 없었죠. 밤늦도록 이 낯선 세상에 적응하려고 애썼답니다.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따라하는 건 승산이 없었죠. 저는 저만의 강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국밥 포장 위에 송글씨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정성껏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했죠. 글씨가 예쁘지는 않았지만 진심은 통하리라 믿었습니다. 첫 편지를 받은 고객이 놀라운 일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국밥보다 편지에 감동받았다고 하더군요. 만복인의 국밥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어요. 따뜻한 감동을 주는 국밥집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시니어 고객은 물론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젊은 고객까지 주문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배달앱 매니저 이 씨는 저의 마케팅 효과에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이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그는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주문량이 너무 많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지경이었죠. 제가 지쳐가는 모습을 보던 아내가 나섰습니다. 반대했던 아내가 주방 보조로 나서 주었답니다. 아내는 저의 진심이 고객에게 통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저희 부부는 다시 주방에서 함께 웃으며 일했습니다. 저는 이 기세를 몰아 세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복잡했던 세금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싶었죠. 전문가의 도움으로 밀린 세금 계산서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제는 재무 관리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더 이상 세금 고지서에 놀라지 않아도 되었어요. 젊은 경쟁자도 저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트렌디함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죠. 아내와 고객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함께 정신적 만족감까지 얻었죠. 제가 사랑하는 국밥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황혼 창업은 드디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인의 국밥은 지역 맛집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어요. 월 매출은 퇴직 전 월급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대출금도 모두 갚았고 아내에게 명품 가방도 선물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곧 대가를 치르게 했죠. 주문량을 맞추느라 하루 16시간 이상 국밥을 끓여야 했거든요. 쉴 틈 없이 육수를 젓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좋지 않던 무릎 관절염이 더욱 심해졌어요. 만성적인 피로가 쌓여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매일 아침 통증과 씨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쟁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인근 시장에 저의 콘셉트를 베낀 미투 상품이 출시되었죠. 그들은 저처럼 송글씨 마케팅까지 따라했어요. 저의 고객들을 조금씩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니 광고비를 계속 늘려야 했고 초조해졌습니다. 아내는 저의 건강 악화를 심하게 걱정했어요. 제발 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요. 저는 이 성공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소파로 돌아갈까 두려워 무리했어요. 결국 국밥을 끓이던 중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황급히 저를 부축 병원으로 데려갔죠. 저는 며칠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후회가 밀려왔어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몸을 혹사했나? 병원비와 영업 중단으로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의문이 들었죠. 아내는 저를 간호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돈보다 당신 건강이 먼저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내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깊은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밥집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수정했어요. 영업시간과 규모를 과감하게 절반으로 줄였죠.
가장 먼저 저를 위한 휴식 시간을 확보했어요. 무리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제가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영업을 중단하고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노년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돈을 쫓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저는 늦은 밤 제가 썼던 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죠. 성공과 실패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고집스럽게 국밥집을 운영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때 단골 고객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사장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사장님 손편지 없으니 국밥이 너무 허전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객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국밥의 맛이 아니었어요. 저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와 따뜻한 공감이었죠. 저는 제 국밥이 아니라 저의 인생 경험이 시니어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젊은 경쟁자 B를 찾아갔습니다. 솔직하게 저의 사업 고충을 이야기했어요. 건강 문제와 경쟁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죠. 동시에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경쟁자 B는 저의 진솔함에 감동했어요. 그 역시 시니어 고객의 마음을 얻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죠. 저는 배달앱 매니저 이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는 국밥을 파는 게 아니라 저의 창업 스토리를 팔고 싶다고 했어요. 파란만장했던 저의 일지를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기로 했죠. 이 매니저는 흔쾌히 채널 개설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촬영 장비 세팅과 영상 편집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죠. 저는 더 이상 매출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같은 상황의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는 멘토의 역할에 흥미를 느꼈어요. 국밥 판매가 주는 만족감과는 또 다른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유튜브 채널 콘셉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제야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같다며 응원해 주었죠. 저희는 채널의 방향과 이름을 함께 정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설레고 기뻤습니다. 다시 희망을 품고 새로운 미디어 세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저는 드디어 만복 씨의 황혼 창업 일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첫 영상은 저의 모든 것을 담은 30분짜리 심층 스토리텔링이었죠. 영상은 제가 퇴직 후 느꼈던 공허함부터 시작했어요. 온라인 국밥집 창업의 과정도 숨김없이 담았죠. 성공의 기쁨과 건강 악화로 인한 좌절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서툰 손으로 세무 서류를 만지던 모습, 배달앱 사용법을 익히려고 홀로 고군분투하던 장면들이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과 함께 웃음을 선사했어요. 영상에는 매니저 이 씨와 세무 전문가가 조언자로 출연했습니다. 그들은 시니어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죠. 복잡했던 디지털 환경과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창회 모임과 경로당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댓글창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가득 찼어요. 저와 똑같은 고민입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진솔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글들이었죠. 저는 이제 국밥집 사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니어 창업자들이 자주 겪는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초기 투자 위험성, 디지털 활용법, 그리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시청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들의 절실한 사연은 다음 콘텐츠의 귀중한 소재가 되었죠. 댓글을 통해 시청자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쌓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성공은 뜻밖의 추가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광고 수익과 제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국밥집의 규모를 줄였음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새벽부터 무리하게 국밥을 끓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저의 경험과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보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채널이 성장할수록 저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시니어 세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국밥집을 운영할 때 느낄 수 없었던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성취감에 감사했습니다. 제 황혼 창업의 진정한 의미는 국밥이 아니라 저의 스토리에 있었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이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뜻밖의 연락이 저에게 왔어요. 젊은 경쟁자 B가 게스트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황혼 창업 일지 채널에서 함께 대담을 나누고 싶다고요. 저는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희는 영상에서 마주 앉았죠. 저는 시니어의 경험과 뚝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쟁자 B는 젊은 세대의 디지털 감각을 설명했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상생의 가치를 존중했습니다. 저희의 협력은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았어요. 만복인의 국밥과 경쟁자 B의 덮밥을 합쳤죠.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이 상품은 두 세대의 감성이 성공적으로 합쳐진 사례였어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제가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죠. 아내 역시 저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주방 보조가 아닌 스튜디오 디자인을 도와주었답니다. 저희는 서로의 역할에 만족하며 채널을 키웠죠. 저는 채널을 통해 시니어 창업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제 취업의 어려움, 작은 가게 운영 노하우, 은퇴 후의 상실감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채널은 공감과 용기를 나누는 장이 되었죠. 채널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자체에서 시니어 창업 성공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강연 요청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강연 원고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죠. 제가 겪었던 실수와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이 타인에게 힘이 되는 자산이 되었구나. 저의 이야기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강연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시니어 청중 앞에 섰습니다. 떨림보다는 감동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도전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어요. 소파에서의 일상, 창업, 그리고 멘토가 되기까지 저의 모든 인생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청중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죠. 강연이 끝나자 한 시니어 청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 내일 공방을 시작합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돈을 번 것보다 훨씬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삶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국밥집은 아내와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고요. 유튜브와 강연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매출에 쫓기지 않기로 했죠. 노년의 꿈을 응원하는 롤모델이 되는 것. 이것이 저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활력 넘치는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저는 마지막 영상에서 시청자들에게 약속했어요. 꿈을 향한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이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자체가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카메라는 제가 이 매니저, 경쟁자 B와 함께 다음 멘토링 콘텐츠를 기획하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제 주변에는 손글씨 편지, 세무 자료, 그리고 유튜브 장비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뒷만 보긴 저는 경제적 성공을 넘어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황혼 창업가로 제2의 인생을 완성했습니다.